안녕하십니까, 성진입니다. 우리가 또 중간고사가 이제 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와 관련해서 일단은 정리 요약을 하기 위해 지금 동영상을 또 만들고 있는데요. 이번 중간고사는 1장부터 6장까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인베디드의 개요와 아두이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일단은 시험을 보실 때는 일단 중요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1장은 인베디드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일단 앞에 보시면 학습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습 내용은 크게 지금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당연히 이번 장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제4차 산업혁명과 오픈소스 하드웨어, 그 다음에 인베디드의 하드웨어와 아두이노의 개요, 그 다음에 아두이노와 일단은 하드웨어와 일단은 개발 환경과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번 장에서 일단 학습 목표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다음에 앞에 주요 용어들이 나와 있는데 일단은 제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요즘에 이제 뭐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해서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우리가 빅데이터 그 다음에 뭐 AR, VR, XR, MR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개념들 그 다음에 운영체계라고 하는 요 용어들이 나와 있는데 일단 용어들에 대해서 보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사전 퀴즈가 두 개가 있는데 당연히 중요한 것들을 일단 앞에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개념들에 대해서 일단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장을 봐보시면 우리가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뭐 이게 중요한 용어이니까 일단 나왔을 텐데 관련된 것들을 봐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일단 개념들 그래서 클라우드 슈바프라고 하는 교수님이 주장을 하셨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있던 혁명, 그러니까 산업혁명과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두 가지로 나눴는데 일단은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에 의한 거, 2차 산업혁명은 전기에 의한 거, 제3차 산업혁명은 정부의 혁신, 그 다음에 제4차 산업혁명은 융합과 연결이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 바로 사물 인터넷이다. 사물 인터넷은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것으로 번역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네트워크와 그 다음에 스마트 디바이스의 발달이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개념들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디바이스와 관련된 얘기들 그 다음에 이러한 융합의 시대에 맞춰서 기본적으로 제4차 혁명 시대가 일단은 열리게 되었다. 그 다음에 오픈소스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픈소스의 발달과 함께 우리가 오픈소스 하드웨어라고 하는 게 등장하게 되는데 아두이노나 마이크로비트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라즈베리 파이라던가 그 다음에 인공지능 분야에 엔비디아의 잭슨과 같은 보드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뭐 이러한 개념들과 관련해서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부를 봐보시면 인베디드 하드웨어와 일단 하드웨어 개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일단 컴퓨터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우리가 이 과정이 일단 인베디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인베디드 시스템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베디드 특성은 뭐 특정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지는데 일단 제약성이라고 하는 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실시간 처리가 중요한데 뭐 적지성이라든가 이 데드라인에 대한 개념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프로세서나 마이크로 컨트롤러와 관련된 개념들 이러한 것들 뭐 펌웨어가 어떤 용어인지 이러한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저희는 아두이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두이노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에 아두이노와 함께 라즈베리 파이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이러한 것들을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두이노의 일단은 개발과 관련해서 통합 개발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 중에 우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노를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우노에 대해서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베디드의 개발 방식 뭐 크로스 컴파일러라던가 아니면 툴체인과 같은 것들 그 다음 호스 시스템과 타겟 시스템 그리고 우리가 우노의 구조와 관련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일단 디지털 핀과 아날로그 핀 일단 존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 환경은 기본적으로 개발 툴과 뭐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환경 설치하는 것들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학습평가가 나오는데 이 중요한 것들 학습평가를 보겠죠. 학습평가 봐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리하기를 보시면 이 그 장에서 봤던 것들을 일단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들을 봐야 되는지 일단은 모르시는 경우라 그러면 뒤에 정리하기를 반드시 한 번 정도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1장의 내용이니까 1장의 내용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장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센서와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마찬가지로 학습 내용이 있으니까 학습 내용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요 용어도 당연히 중요하니까 주요 용어 보셔야겠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MCU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게 나와 있는데 CPU와 다른 거는 CPU에 여러 가지 소자들, 메모리라던가 입출력 성질 하나로 모아놓은 게 MCU다. 그 다음에 MCU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게 된 것들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oC, 우리가 시스템 오너 칩이라고 하는데 뭐 이러한 용어들을 당연히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뭐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일단 프로세서, 삼성전자에서 만든 엑시노트라던가 이러한 것들 좀 당연히 기억을 하시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두이노 우노는 아트멜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는데 일단 아트멜 프로세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당연히 되겠죠. 그 다음에 아두이노의 우노와 관련해서 뭐 8비트 16MHz 뭐 32KB 플래시 메모리 뭐 이러한 것들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메가보드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메가보드와 관련해서 일단 다른 점들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소자와 관련해서 뭐 우리가 이런 것들, 그 다음 브레드보드와 관련된 것들 좀 보셔야 되는데 인비디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프로그래밍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나옵니다만 하드웨어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드웨어에 대한 내용들을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발광 다이오드는 무엇인지, 그 다음 다이오드는 극성이 있는 소자이고요. 그 다음에 P형, 뭐 N형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저항을 두는 이유 같은 것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항을 읽는 방법들 이런 것들도 조금 일단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저항 같은 경우에 뭐 여러 가지가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주로 사용하는 것들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어떤 전기 기초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항을 연결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220ohm짜리 저항을 연결했는데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아두이노 개발 환경과 관련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두이노 코드는 크게 셋업과 루프라고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셋업이 무엇인지, 루프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본 함수에 대해서 좀 나와 있습니다. 이 아두이노 코드가 그렇게까지 길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코드로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너무 코드가 다 짧죠. 그래서 기본적인 함수와 관련해서 어떤 함수가 있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딜레이에 들어가는 단위들, 그 다음에 딜레이 마이크로 세컨즈에 들어가는 단위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핀 모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표기법과 관련해서 일단 알아두시고, 마찬가지로 이 뒤에 보시면 학습평가와 정리하기가 있는데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일단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된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일단은 이런 것들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3장을 보면 3장은 우리가 아두이노와 관련해서 LED 전멸하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일단 세븐 세그먼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주차 거 일단 정리하는 거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세그먼트와 직접 회로들 관련돼서 나와 있는데 일단 FND, 플렉서블 뉴머릭 디스플레이,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공통 단자가 있는데 둘 다 플러스, 둘 다 마이너스인데 코먼 애너드와 코먼 캐소드용으로 나와 있고, 일단 두 개가 입력되는 값에 따라서 캐소드와 애너드 값이 우리가 GPI오에서 나가는 값들이 틀리다. 그 다음에 GPI오에 사용할 수 있는 핀들 이런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셋업 함수에서 초기화를 위해서 작업을 하는데 일단 전부 다 아웃풋으로 놓고 우리가 라이트를 해주면 각각에 대한 값들을 클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할 때는 배열과 순환물을 이용하면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개념들에 대해서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븐 세그먼트를 GPI에 연결하게 되면 너무 많은 핀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끔 하기 위해 우리가 이 트랜지스터로 되어 있는 집접회를 이용할 수 있는데 뭐 IC에 대해서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4 시리즈 이런 것들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7447이라고 하는 칩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관련된 것들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학습평가와 그 다음에 정리하기가 나와 있는데 일단 여기서 나오는 개념들을 조금 잘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4장을 봐보시면 4장은 중요한 게 바로 스위치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이 풀다운 풀업 저항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앞에 지난 시간 돌아보기 당연히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와 배열과 관련된 것들 앞에서 얘기를 했었죠. 스위치는 전기의 흐름을 제어하는 소자이다. 그 다음에 텍트 스위치는 누를 때만 동작하고 손을 띄는 순간 오프가 되는 스위치이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브레드보드에 배치할 때 가운데 배치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풀업이나 풀다운 저항은 회로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을 하는데 전원 쪽에다가 연결하는 게 풀업 저항이고 그라운드 쪽에 연결하는 게 일단 풀다운 저항이다. 얘를 하는 이유는 일단 전원을 우리가 스위치를 연결하게 되면 물에서 갑자기 우리가 문을 열게 되면 물이 이렇게 출렁이는 것처럼 전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출렁이는데 얘를 플로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방지를 해서 회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항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코드들이 나와 있는데 코드들이 간단하기 때문에 코드들과 관련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시리얼을 사용을 하는데 시리얼을 우리가 사용할 때는 시리얼 비긴이라고 하는 함수 안에 우리가 이제 속도를 넣으셔야 되죠. 그리고 출력하실 때 serial.print ln 함수를 이용해서 출력을 하시는데 일단 시리얼을 조작하는 것과 그 다음에 시리얼과 관련된 출력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자리 7세그먼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러한 것들 관련해서 한 번 정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드들은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깊게 하기보다 여러분들 함수들을 위주로 조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일단 4장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코드들과 관련해서는 일단 함수를 좀 외워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인자들 같은 것도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장은 부조를 이용하는 것들인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스피커와 피해저 부조의 원리와 관련해서 일단은 얘기들이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스피커는 무엇이고 피해저 부조는 무엇이고, 피해저 부조는 우리가 피해저 효과를 이용하게 되는데 관련된 것들을 조금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리가 무엇이냐, 소리의 특징들, 그 다음에 스피커가 무엇이고 피해저 부조는 어떤 효과로 움직이게 되는가, 그리고 코드 작성하실 때 우리가 이제 주파수와 이러한 그거의 관계가 나와 있는데 개 이름은 1052년 구례도 다래초라고 하는 분이 만든 성유한 성가로부터 나왔고요. 그 다음에 A음, 라음은 1939년도에 영국의 국제협약위에서 440Hz로 결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 뭐 간단합니다만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학교종 연주할 때 우리가 뭐 다음과 같이 연주를 해봤는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이제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 우리가 회로를 만드는데 뭐 이러한 멜로디 회로와 다음 장에 나온 센서 같은 걸 또 붙여서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스피커의 원리, 그 다음에 여기 학습평가에도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중간고사에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잘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6장은 우리가 이제 센서를 이용하는 것들인데 기본적으로 빛감지 센서라고 하는 센서를 이용하는 이러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빛감지 센서는 일단 화합물을 이용을 하는데 CDS라고 하는 황화카드뮴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어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센서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조도 센서가 무엇인지, 조도 센서의 원리라던가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황화카드뮴은 네덜란드의 필립스와 미국의 RCA가 함께 개발했는데 일단 빛이 많이 들어오면 저항이 증가하거나 저항이 감소하는 성질을 이용을 한다. 이러한 것들을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노드에 연결을 할 때 저항을 연결하는데 이 민감도, 이 센서의 민감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저항을 연결해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출력을 하실 때 핀 모드를 아웃풋으로 쓰시는데 일단은 입력을 할 때는 인풋으로 이용을 한다. 그래서 센서는 입력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앞에서 스위치하고 관련해서 일단은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장마다 학습평가하고
그 다음에 정리하기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급하시면 여기 있는 것들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험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남들보다는 조금 더 이제 점수를 높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PPT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6장까지 시험인데 여러분들 시험 준비 잘 하시고 일단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